의 로그 값으로 변환한 선입니다. 그래서 로그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로그 선으로 어떻게, 여러분들도 뭐 저만의 어떤 매매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원하게 어떻게 로그 선으로 변환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어떻게 또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로그 선을 활용을 해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상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아마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많으신 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로그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형용사적인 부분을 수치화로 바꾼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데시벨, 이것도 어떠한 형용사적인 걸 수치화로 바꿔서 우리가 몇 데시벨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약에 로그가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데시벨을 표시를 해야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헬리콥터 지나가는 소리, 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했겠죠. 그걸 그러한 동사나 형용사적인 어떠한 부분을 수치화로 바꾼 게 로그예요. 또 리터 규모도 사실상 로그로 변환을 한 겁니다. 만약에 리터 규모도 마찬가지죠. 로그가 없었다라고 하면 뭐 지진이 약간 책상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나왔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겠죠. 내지는 창문이 깨질 정도의 지진이 어제 뭐 부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로그로 변환을 한다면 리터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용사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수치화로 만든 거. pH, 농도도 알칼리냐, 뭐 산성이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로그 값을 적용해 가지고 수치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주식에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어떠한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 이 가격이 비싸다, 싸다, 적당하다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산 금액에서 과연 얼마만큼 오를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 급락을 했었을 때 다시 얼마만큼 상승을 할 것인가. 또한 급등을 했었을 때 얼만큼 하락을 할 것인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변동의 폭이라는 거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의 손실을 봤는데 더 손실을 보기 전에 덜 손해를 볼 때 손절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라는 수학적 공식을 대입을 해서 저는 주식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은 코스피 월간 코스피 지수고, 오른쪽도 똑같은 코스피 월간 지수예요. 근데 왼쪽은 그냥 가격, 그러니까 2231.47에서부터 저점까지를 그냥 피보나치 수열로 표시를 한 겁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2231.47에서 892.16,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2008년 10월 그리고 2011년 고점까지의 어떠한 변동폭인데, 오른쪽에 갈색 선으로 표시된 건 로그로 환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 걸 보시게 되면 76.4% 선에서 굉장히 지저분하죠. 얘가 내려갈 듯 하면서도 올라가고 내려갈 듯 하면서도 올라가고. 그런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1797.33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내가 로그를 활용하는 어떠한 트레이더라면 얘는 이 선이 정확한 지지선이구나, 앞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강하게 여기에서 베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어떠한 표현된 것보다는 로그 값으로 환산한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더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를 과연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차트에다가 프로그램으로 이걸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쉽습니다. 엑셀에 요즘에 다 로그가 변환이 돼요. 그래서 고점이 만약에 2607이다. 그러면 이걸 로그로 엑셀로 변환을 하면 3.41 얼마가 나와요. 저점이 1644다. 그러면 3.2 얼마가 나와요. 이 로그로 변환한 값의 변동폭을 피보나치 수열로 바꾼 게 로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로그 값으로 바꾸면 다시 산술적으로 우리 가격에 대입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 보시게 되면 2338, 2186, 2070 이러한 선들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겠죠? 어려우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고 로그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표현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현재 코스피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오늘은 좀 제가 이걸 자료를 만들 때가 아마 화요일이었는데 오늘 8월 말일이었는데 1960.73에서 월봉상 지지를 받았죠. 1960.73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6년, 17년까지 계속해서 노란색으로 박스권이었어요. 근데 이 박스권을 2017년도에 위로 상승을 하면서 2018년 1월 31일 날 2607선까지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박스 상단인 2070에서 지지를 못 받고 지금 현재 2070이 무너지고 오늘 8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1960선은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아마 2070 그리고 1960 이 사이에서의 강보합세로 다음 주는 흘러갈 것이다. 제가 아까 앵커께서 다음 주 코스피 어떨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강보합으로 갈 거다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2070과 1960 이 사이에서의 흐름. 만약에 주봉이든지 월봉이 2070 위에서 종가가 끝난다라고 하면 다시 상승 모멘텀이 조금씩 살아난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얘가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마지노선은 1833입니다. 1833. 여러분들이 기억에 두실 선은 1833. 그리고 다음 주는 2070과 1960 사이에서의 박스권의 흐름, 강보합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33 여기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메모 좀 해 두셨다가 보시면 돼요. 물론 종합적으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가지고 우리가 뭐 각계 종목을 갖다가 거래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굉장히 우리가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꼭 필요한 거니까 어느 선에 지지를 받고 어느 선이 그러니까 바닥권인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주는 2070과 1960 사이에서의 흐름 그리고 하방은 1833까지 하방은 열려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